야, 나 일하고 있거든? 좀 조용히 해줄래? 미안. 야, 뭔 일 있냐? 야, 넌 친구가 한숨을 쉬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잖아. 우리의 이정이 겨우 이 정도였어? 뭔 일 있냐고. 내가 말이지.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말이지. 뭐야, 그냥 자랑하려고 그랬던 거야? 잠깐. 또 뭐? 사실은 일본인 여자친구거든. 요즘에 일본어 공부 좀 열심히 하더니 그것 때문이었어? 그렇지.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표정이야? 그게 말이지. 여자친구가 생긴 건 좋은데 얘가 연락을 안 해. 난 또 뭐라고? 친구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데 뭐야 그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극성을 부리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 눈빛은 뭐야. 실제로 별것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지. 별거 아니라니. 난 심각해 죽겠는데. 야, 넌 그것도 모르냐? 일본인들은 연락 잘 안 한다잖아. 뭐? 난 처음 들어보는 일인데? 야, 너는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놈이 그런 것도 모르냐? 일본인들은 연락 잘 안 한대. 응? 왜? 왜? 그거는 나도 잘 모르지. 왜 그러냐고. 설명 좀 해봐. 글쎄, 나도 그냥 들은 이야기라서.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런 얘기 많지 않냐? 뭐라고? 인터넷? 어느 인터넷? 아니, 그냥 인터넷. 그래, 일본 이야기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일본 이야기? 그래, 일본 이야기. 그게 뭔데? 나도 좀 가르쳐줘. 야, 너는 일본에 유학 간다고 그렇게 살찌던 놈이 일본 이야기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가르쳐 달라고. 빨리. 알았어. 유튜브에서 일본 이야기로 검색을 하면 미나상 도모 후치코짱 또 바꾸면 데스. 코가 간질거려서 안 되겠다. 됐으니까. 후치코 데스. 今回も皆さんの質問に答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좀 전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시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답장을 늦게 한다. 왜 일본인들은 답장이 늦나요? 일본인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연락을 하고 있는데 나는 빨리 연락을 하는데 자신의 연락에 대해서 답장이 늦다. 왜 그런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 일본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성분들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에 자주 연락이 오는 게 일본인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문화 이런 걸 검색을 하다가 저의 일본 이야기 채널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시는 질문이 일본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메일을 줬는데 답장이 늦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일본인들 원래 이러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이 요즘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혹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사랑이 식은 건가요? 일본인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죠. 우선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이가 클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을 주고받는 거, 연락하는 빈도라든가 그 답장을 하는 시간 이런 건 정말 개인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 남녀 관계일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의 관계성, 사귄 지 얼마 안 됐는지 아니면 오래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가 크겠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지 그 답장의 속도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질문을 주신 분들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분한테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성격인 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어느 나라도 그런데 밀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밀당. 한국에서도 밀당 있잖아요. 연락을 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 서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밀당이 존재하는데 일본에도 존재하겠죠. 일본어로 밀당은 카케히키 혹은 오시토 히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답장의 속도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일본에 생활하면서 10년 정도 있으면서 일본의 뭐 여자친구든 아니면 그 외에 뭐 좀 썸을 타던 그런 사람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구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느낀 것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상의 일본 이야기.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본인들이 답장이 늦는 이유. 그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일을 할 때 개인적인 용도로 휴대폰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것은 일하는 곳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일하는 장소, 일하는 회사의 뭐 분위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정사원이 돼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일하고 있을 때는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통화를 한다던가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던가 그런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일을 할 때는 핸드폰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일하러 들어갈 때 아예 핸드폰 자체를 사물함에 그냥 넣어놓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휴게 시간이라던가 점심시간 이럴 때 핸드폰을 다시 꺼내서 뭐 메일을 확인한다던가 연락을 주고받곤 하지만은 일할 때는 아예 핸드폰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메일이 왔어요. 연락이 왔을 때 잠깐만 보고 확인만 하고 답장은 바로 하지 않고 나중에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뭐 이런 나중에 답장해야지 메시지에 대한 메일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답장 안 하고 나중에 일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일하는 도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 이런 것은 그리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님이 별로 없거나 한가할 때라고 하더라도 핸드폰을 만지작만지작 거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이 없을 때도 뭐 청소를 한다던가 어떤 정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지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만지작 거리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화통화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하지만은 전화통화를 하는 거 버스라든가 전철 안에서 소리를 내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은 매너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전화통화는 잘 안 하는 편이죠. 자세한 내용은 일본 이야기 183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인 사이의 연락 횟수의 차이. 이것이 아마 처음에 주신 일본인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일본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연락을 해도 답장이 잘 안 옵니다 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귈 때 연락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데이트를 하기로 만나기로 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아침부터 계속 연락을 주고받죠. 나 지금 일어났어, 지금 갈아입었어, 지금 집을 나왔어, 지금 전철 탔어, 지금 어디 여기야, 빨리 자기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만나는 순간까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일본도 정말 사귄 지 얼마 안 된 정말 러브러브한 커플이라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연락 횟수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당일날 특별한 용건이 없을 경우에는 연락을 안 하고 그냥 그 장소에서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용건이 있어서 좀 지각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연락을 하죠. 특히 지각을 할 경우 어떤 용무가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을 경우에는 10분에서 5분 정도 늦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일로 지금 좀 늦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미리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철을 잘못 탔다거나 아니면 길을 헤매고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일본인들은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쉬는 날에 꼭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부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많겠죠. 물론 제 일본인 지인 중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다 라는 이유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연락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한국은 최근에 주로 연락수단으로 카톡을 사용합니다. 일본은 카톡보다는 2011년 6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라인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카톡과 라인 둘 다 언제든지 편리하게 연락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자신의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이것이 문제죠. 그나마 아직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면 용서해줄 수 있지만 메시지를 읽었는데도 답장이 없는 경우, 아니 메시지를 읽어놓고도 답장을 안 해? 이 자식. 이런 식으로 금방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카톡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전화를 안 할 뿐이지 전화로 할 말을 그냥 카톡으로 주고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바로바로 답장이 오고 가고, 정말 전화로 목소리만 듣지 않을 뿐이지 그 말로 할 것을 카톡으로 막 주고받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그에 반해서 일본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마치 이전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 있잖아요. 이렇게 접히고 펴는 거, 접히고 피고, 접히고 피고 하는 그런 폴더폰을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메일을 쓴 다음에 송신 이렇게 하면은 메일이 보내지는 거,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몇 시간 후에 확인하고, 아 메일이 왔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느낌 있죠. 메일이 왔다고 해도 아 지금 일하니까 나중에 답장해야지 라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을 끝난 다음에 답장을 주는 느낌. 아마 이런 부분이 한국인이 일본인과 연락을 할 때 답장이 늦다고 느끼는 이유가 아닐까요? 카톡으로 대화하는 거 보면은 정말 차라리 전화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바로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본인들이 라인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마치 컴퓨터로 메일을 보내고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을 주고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의 은행이라던가 일본의 관공서 같은 곳에 가서 뭔가를 신청한다던가 이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을 경우 현금카드 같은 거, 그런 카드가 발급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통장을 만든 바로 그 자리에서 카드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통장은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데 현금카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것을 신청을 해도 짧게는 몇 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일본에서 신문 배달이라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신문 요금을 아직도 자동 계좌이체로 통장에서 바로바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문 배달원이 수금을 하러 다니는 거, 돈을 받으러 가는 거, 이런 것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은 요즘에는 신문을 읽는 모습도 잘 보기 힘들지 않나요? 인터넷이라던가 컴퓨터에 대한 부분도 한국이 좀 더 친근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이제 후배 사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후배 사원들, 신입 사원들을 봤을 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워드라던가 엑셀이라던가 파워포인트 같은 거, 이런 것을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일하면서 사용하다 보면은 익숙해져가지고 한 1년, 2년 지난 사원들은 거의 대부분 조금씩 사용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입사하자마자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정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건 난 잘 못 써, 박사랑 좀 도와줄래? 이런 식으로 저한테 부탁해오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느낀 것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으로 금방금방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년 전쯤에 한국에 잠깐 귀국을 했을 때, 일본은 그때 아직 폴더폰을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물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은 아직까지 폴더폰을 쓰는 사람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귀국을 딱 했을 때 거의 99%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일본도 지금은 스마트폰을 더 많이 써요. 한국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굉장히 빨리 따라가는 느낌이 나는데, 일본은 뭔가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도 물론 발달하고 있지만은 아직 옛날 것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신 기술도 존재하지만 옛날 것도 함께 공존하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마츠리처럼.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